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찬입니다. 이제 뭐 7회째 들어가는데요. 8회째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매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미국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세금을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세금이 이제 세금 부채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같은 경우는 5만 불 이상의 세금이 밀렸을 경우에 여권 갱신을 안 해준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느 정도 보통 한 5만 불 정도 이상이 밀리면은 라이센스를 서스펜드 시키는 방법으로서 세금을 좀 추징하는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해결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줄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뭐 제일 알지만 제일 먼저는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채는 많이 파산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세금은 그렇게 파산 신청으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콜렉션하는, 세금을 추심하는 그런 절차가 연기가 됩니다.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와갖고 딱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후에 다시 인컴 텍스 보고서라든가 재정 상태를 봐갖고 콜렉션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해서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은 면제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그 IRS나 세무서로부터 노티스라든가 이런 콜렉션의 그 활동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Offer in Compromise라고 하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빚진 세금이 10만 불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불을 갖고 내가 갚을 테니 그걸로 해결을 하자 하는 오퍼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Innocent Spouse Relie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했던 세금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좀 세금 부채 명단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우리 한인 사업가 하시는 분들이나 부부들은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즉 부부 같이 세금 보고 공동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할 때 보면은 두 부부가 같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서명을 할 때 그 윗부분에 보면은 한 조그만 패러그래프가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이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서명한 사람 모두는 각자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탈세나 아니면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근데 세금 보고를 남편이 하고 집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하우스와이프로 전업주부로서 아무 일도 없고 하는데 그냥 세금 보고를 같이 해야 되니까 서명을 했을 뿐인데 남편이 세금을 빚진 것이 10만 불이 많이 나왔다면은 그것이 같이 공동 서명을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도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별거를 하게 되거나 이혼할 경우에도 결국은 그것이 따라와서 이 배우자의 세금 문제를 갖고 고민하시는 배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Innocent Spouse Relief, 즉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 보고 배우자로서 세금 보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풀어달라 하는 그런 신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네 번째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세금을 빚졌는데 이거 아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이다. 특히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세금 보고를 했는데 뭐 주식을 5만 불어치 판 거를 내가 공제를 안 했어요. 세금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최고의 세율과 최고의 최악의 조건으로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가 어떤 사유로 즉각 시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세금 금액으로서 누적돼서 결국은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세금 보고 수정 보고 1040X라 그러죠.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시면은 다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대해서 세금 감사를 했는데 7만 불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 했을 때는 감사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 감사는 내가 의의가 있고 거기에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재심을 신청하시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알다시피 모든 세금의 벌금과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부여됩니다. 자진 세금 보고의 세납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것에는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벌금을 매기고 또 이자를 부여가 됩니다. 이 벌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은 3만 불인데 한 7년 지나고 나니까 토탈 세금이 7만 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벌금이나 이자만 면제해달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벌금이나 이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납을 충분히 안 했다든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한 6개월 있다가 늦게 하니까 벌금과 이자가 나오는데 벌금은 많이 감해줍니다. 즉 정당한 사유, 즉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합당한 이유를 준다면은 벌금은 쉽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쉽게 공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벌금과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할 때 벌금만을 하실 수 있다면 벌금만을 하시는 것이 일이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부채 조정 방법은 아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은 내야겠고 나는 지금 돈이 없고 그럴 때는 분할 상환 신청이 있습니다.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라 그러는데 분할 상환으로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조정 신청 그 오퍼인 컴프로마이즈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퍼인 컴프로마이즈를 할 때 내가 오퍼인 컴프로마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5만 불 세금인데 2만 불의 합의를 봤다. 그러나 2만 불에 대한 세금은 완전히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보통 5개월 정도를 주어집니다. 물론 또 그 다음에 또 분할 상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내가 이 오퍼인 컴프로마이즈 됐을 때 만약 약속대로 세금을 지불 안 했을 때는 다시 취소가 되면서 옛날에 줄였던 원금이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오퍼인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나서 세금을 줄였으니까 한두 달 잘 내다가 그 다음에 또 깜빡하고 신경 안 써갖고 못 냈다. 그러면 옛날에 원금이었던 벌금 이자까지 합쳐서 1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내시게 돼 있으니까 꼭 그 오퍼인 컴프로마이즈에서 합의된 금액은 다 완납될 때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때제때 다 내고 파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리펀드라든가 그동안에 아예 국세청이 은행에 차압을 한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달라. 즉 국세청이 그 돈은 빼고 해결하자 하고 그렇게 오퍼를 합니다. 이 오퍼인 컴프로마이즈는 신청비가 186불입니다.
현재 한 가지 옵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세금을 공지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국세청은 그때까지 출심을 못하면은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냥 그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예 부채를 탕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퍼인 컴프로마이즈 하기 전에 내가 한 10년 정도가 됐는지 일단 그것도 확인해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을 할 때 오퍼인 컴프로마이즈 할 때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먼저 난 능력 없다. 니네들이 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나한테 능력이 없다. 그래서 doubt, 의심 간다 얘기죠. as to collectability. 니네들이 내 수입이나 내 재산을 봐서는 절대 이 돈을 못 갖고 간다 하는 그 판단이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이유는 이것이 난 세금 부채가 이거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세금 나올 리가 없다 해서 그 제기하는 겁니다. 드문 케이스지만 일단은 그것도 만일에 통하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promote effective as a tax administration.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호스피스에 가서 죽을 건 말까 하는데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세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느냐?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어떤 그런 사유를 제출하면은 아까 앞에 하나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없다. 내가 이런 세금을 빚진 적은 없다. 아니면 실제로 내 지금 여건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움직인다든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셋 중에 이유 하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를 감할 수 있느냐 그거는 능력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굉장히 많은 적은 금액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있고 내가 재산이 있다면은 아마 성공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면 금액은 그때그때 틀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팁을 주자면요. irs.gov 국세청 웹사이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갖고 Offering Compromise Pre-Qualifier라는 그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ffering Compromise 사면 신청에 과연 해당이 되는지 하는 그 섹션인데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질문에 답을 좀 하시면은 얼마까지의 줄일 수가 있다는 금액을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미국 세무서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 정말 이 세무서들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너무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서 아니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irs.gov 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Offering Compromise Pre-Qualifier라는 섹션에 들어가셔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얼마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겠구나, 조정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미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양식은 656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433, 그러니까 656과 433 두 가지 양식을 작성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6불 신청비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30일 안에 재심을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은 참고로 양식이 DTF5, DTF4-1 두 양식을 작성하시면 뉴욕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까운 재정 전문가나 회계사나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